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모린의 슈퍼마켓. 지금 뭐 사지? 고민하지 마. 아니, 같이 고민하자고요. 슈퍼마켓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주제, 지금 뭐 사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요. 짜자잔! 바로 이것입니다.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만약 나에게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20억 이상의 목돈이 떨어졌다. 나한테 20억 이상의 목돈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돈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워요. 그쵸? 자, 일단 제가 너무 상상하느라 여러분들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문의 대답을 조금 간추려 보았습니다. 자, 1번 집을 산다. 2번 월세나 전세를 선호하고 이 돈을 다른 자산군에 불린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돈이 생긴다 그러면 집부터 사야지 이랬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20억 이상의 목돈이 생기면 집을 산다. 근데 아니야. 집이 지금 고점인 것 같아. 지금 사면 나 제일 비쌀 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월세나 전세를 선호하고 내 자산을 다른 데 조금 투자를 해서 좀 굴려서 뭐 시간을 좀 번다. 아니면 여기서 20억보다도 조금 더 굴려서 조금 더 큰 돈을 마련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집을 산다는 매매죠. 부동산 매매. 매매와 월세, 전세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바로 집을 산다. 매매는 목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월세나 전세 중에는 전세가 조금 더 목돈. 그렇죠? 월세는 가장 적은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돈의 양을 따지면 매매, 전세, 월세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게 나한테 괜찮은 선택일까? 많이들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MZ세대세요? MZ세대 막 끼어들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MZ세대신가요? 자, 우리가 봤을 때 Z세대가 가장 어린 세대예요. 그렇죠? 가장 어린 20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나는 혹시 MZ라고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여기 일단 1980년대 이후 출생이시면 일단 M세대 들어가십니다. 40대 여러분들 MZ세요. 그래서 여기를 두 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부릅니다. 나는 이거보다도 여기보다 한 단계 높다. 그러면 X세대라고 하고 그 위에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인구가 많았던, 그렇죠?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대를 나눠요. 그래서 보통 이쪽 지금 Z세대, 지금 가장 어린 20대 분들이 Z세대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은 보통 디지털 문화와 친숙한,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이 있고,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휴대폰이라도 있는 그런 뭔가 디지털 기계의 문명의 혜택을 받은 디지털 기계와 친근한 그런 세대를 얘기합니다. 어느 세대신가요? 자, 통계를 가지고 왔어요. 이 통계에 의하면요.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일까?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물어봤는데 20, 30대를 대상으로 물어봤다고 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어봤더니 올해 집값이 지금 매우 고점입니다. 지금 집값이 제일 높아요. 라고 응답한 게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50%거든요. 그럼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젊은 세대에서는 고점이 지금 해당되는 게 그럴 가능성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고물가로 일단 힘들잖아요. 고물가로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 40대, 50대, 60대까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고점이라고 응답한 확률과 지금도 저점이다 라고 응답할 확률이 거의 동일하고 오히려 지금이 저점이다 라고 얘기한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퍼센티지가.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만 신기한가요? 젊은 분들은 지금이 부동산 고점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50%가 넘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연령층이 올라가면 지금은 글쎄 지금 이 정도 떨어졌으면 다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확률과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반반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대 간의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2030한테 다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지금은 고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미래에는 집을 살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는데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한 게 50%가 다시 넘습니다. 그러면 언제 살 거예요? 그러면 언제 살 거예요? 했는데 일단은 돈 좀 모아야 되니까 요즘 물가도 좀 너무 비싸고 한 5년 이후에 구입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퍼센티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집을 그럼 살 의향이 있다는 수요가 50%가 넘는다는 것은 집값이 과연 크게 떨어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가격 차트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인데 항상 공급은 지금 우리나라 땅덩이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땅덩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층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쭉 그냥 하락하기만 하는 그런 장은 어렵다는 거죠. 왜? 특히 인기 있는 지역, 수도권 지역은 그럴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예요. 들어오고 싶어 하는 수요층이 항상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를 보시면 항아리 모양이에요. 항아리 모양. 항아리 모양. 항아리 모양. 이게 무슨 항아리 모양이냐? 여기가 아기라고 치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 사람들의 인구가 적은 거예요. 항아리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적으니까 수도권이나 이런 교통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한 이런 도시 쪽에는 사람들이 수요층이 있고 항상 몰리는데 외곽 쪽은 텅텅텅텅 이제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인식을 했지만 그래도 향후에 나는 구입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수요가 항상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혹시 더 높은 연령층이 대답한 지금이 저점이다, 고점이다. 이게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거의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저점과 고점의 비율이 거의 비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집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집값을 살피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전세와 월세가 있는데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다 렌트 아니면 소유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미국은 보통 전세가 없고 아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매매 또는 월세인 거예요. 렌트의 개념. 그리고 매매. 구입하시겠습니까? 빌리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전세가 좋은 점이 있죠. 그렇죠? 매매하기엔 너무 목돈이 필요하니까 좀 부담스럽고 월세는 매달 소모되는 비용이잖아요. 없어지는 비용. 월세가 내면 렌트비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전세는 한 요 매매보다는 조금 적은 돈을 내지만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에요. 과거에는 이게 인기가 되게 많았죠. 전세가. 왜? 그래도 이
내가 돈을 써서 소실되는 없어지는 비용보다는 전세는 돈이라도 원금이라도 돌려받잖아. 그러니까 전세가 낫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요즘은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상품군, 예를 들면 대박나는 상품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거. 비트코인으로 10배 상승 봤어. 뭐 한 5년 만에. 아니면 뭐 몇 년, 3년 만에. 이런 식으로 난 10배 상승을 봤어. 비트코인 투자해서. 뭐 이런 소식이 막 들려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세가 만약에 내가 10억을 주고 전세 뺄 때 다시 10억을 받는다. 그럼 이거는 번 게 없는 거고 그냥 내 돈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10억을 여기 비트코인에 투자했으면 10배 먹었을 텐데 그럼 차라리 내가 월세를 살고 월세에서 좀 남는 돈을 가지고 내가 차라리 이런 거에 투자를 해서 불리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 너무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 근데 물가가 너무 심각하게 상승하니까 물가 상승률 대비 원금을 또이또이하게 받는 것은 이거는 손실이랑 마찬가지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목돈을 전세에 맡겨놓는 거에 대한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 그래서 최근에 이 거주 형태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2030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나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아파트 트렌드 지수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4월 3주차, 4월 2주차 굉장히 최근 이제 통계인데요. 이게 지금 인기 순위이지 집값 순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파트 트렌드 순위는 어떤 아파트들이 인기가 있나 뭐 이런 겁니다. 한번 재미있어서 그냥 가지고 와봤어요. 재미있어서. 첫 번째는 반포자이. 반포자이는 반포동에 자이는 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좀 오래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리팍이 이제 반포, 세비섬 뷰를 가지고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선사 현대아파트도 있고 레미안 원베일리가 좀 최근에 급상승한 이런 경향을 띠는데 얘가 지금 11%가 올라왔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보면 이 레미안 원베일리랑 레미안 퍼스티지랑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비교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거의 비슷한 구역에 살짝 마주보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레미안 퍼스티지는 좀 오래된 레미안 퍼스티지고 얘는 이제 새롭게 지은 거죠. 레미안 원베일리가 지금 반포대교 앞에 새롭게 지어서 얘가 지금 조금 치고 올라온 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개포주공 1단지가 재건축된 것.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좀 인기 트렌드 지수로 상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재미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투기 말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부동산 투기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요즘은 좀 힘들죠. 부동산 투기가 힘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집을 살려는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54%였잖아요. 2030에서.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그럼 집을 살려는 구입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면 내가 살 집이니까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의식주. 그렇죠? 의식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거주한다는 건 주잖아요.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그 공간.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편히 쉬고 싶어요 라고 해서 직접 거주할 의향으로 부동산을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그럼 지금 사나요? 어찌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죠.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일단 우리나라 집값 인덱스를 함께 살펴봅시다. 이게 보면 우리나라의 집값 지수예요. 집값 지수.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하우스 프라이스라는 건데 프라이스인데 프라이스. 하우스 프라이스. 그래서 이게 지금 집값 인덱스인데 살펴보시면 여기에 이때 당시에 좀 잠깐 하락했었다. 그 이후에 거의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뭐 그다음에 최근에 좀 하락한 거. 요게 하락이에요.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집값이 폭락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마이너스 한 22% 이 정도예요. 마이너스 20% 정도 되면 이건 폭락했다, 큰일 났다. 이 정도 체감이 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주식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스페이스 이런 주식 마이너스 96% 보셨죠?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락률도 있는데 지금 뭐 마이너스 20이 뭐 심각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동산에서 마이너스 20%라는 거는 굉장히 삶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 왜 그럼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라고 하면 이때 당시 신도시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나면서 공급량이 갑자기 많이 풀렸다고 해요. 제가 이 차트가 이루고 있는 건 뭐라 했죠? 수요와 공급이랬죠. 그렇죠? 수요 또는 공급. 요거 수요 또는 공급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움직이면 차트는 크게 한 방향성을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공급량이 풀린 거죠. 신도시를 막 개발하면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다. 그리고 이후로 쭉 올랐고 지금은 살짝 채널 중단해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RSI로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신도시 개발할 때 이때만 이 정상범주 내 밑으로 내려와 있었고 나머지는 계속 고점이에요. 그렇죠? 계속 과매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좀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거의 보통 30을 이 정상 범주 내의 마지노선 가장 약한 것을 보통 30선을 잡습니다. 근데 30에 지금 거의 다 왔어요. 30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자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완전 고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기에서 뭐 한동안 여기에 머물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그렇죠? 머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지금은 고점은 아니다. 이 지표상으로 보았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를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를 보면 이 프라이스 인덱스 이 중간을 여기 보시면 아시죠? 중간을 지지하고 쭉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서 계속 이렇게 옆으로 오면은 채널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맞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차트의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꼭 그렇게 뭐 차트를 완전 추종한다, 완전 위아래로 계속 움직인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니까. 그런데 대략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아무튼 중단의 위치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은 고점은 아니다. 이 정도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실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집값 인덱스를 살펴봤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 중에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럼 미국은 어떠냐? 감당하기 힘든 월세. 미국은 매매 아니면 월세인데 월세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사실 집값을 살펴보면 그냥 값만 놓고 살펴보면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다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또 그렇게 비싸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아자부다이 힐즈를 이제 주변으로 굉장히 비싼 고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뭐 한 20-30년 돼도 시세가 뭐 50억이 훌쩍 넘어요.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비싸고 미국은 뭐 더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말을 했대요. 밀레니얼 세대. 우리 다들 아시죠? M세대. M세대.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살 희망도 없고요. 지금 여유도 없고요. 렌트비는 너무 비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이쪽 밑에 아래쪽에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 3단 콤보가 섞여 있는 거라고 해요. 어떤 3단 콤보냐? 첫 번째,
정체되어 있는 임금이 뭐 더 이상 높아지지가 않나 봐요. 지금 임금이 정체되어 있대요. 그래서 정체된 임금, 그리고 두 번째 이 학자금 대출, 그리고 세 번째 낮은 경제적 이동성, 이 세 가지가 지금 겹쳐서 퍼펙트 스톰의 시기로 너무 힘들다. 감당하기 힘들다 월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은 경제적 이동성은 뭘까요? 낮은 경제 이동성 뭐 이런 거야. 뭐 임금이 적구나, 생활비가 없구나, 대출금 갚아야 될 게 많구나, 이자가 부담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낮은 경제적 이동성은 내가 지금 예를 들면 20대에 어느 정도의 내가 사회적 위치 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10년, 20년 뒤에는 내가 이거보다 훨씬 연봉을 많이 받고 훨씬 더 높은 직장, 훨씬 더 나은 삶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그 경제적인 이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희망,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는 거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이동성이 원활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개가 겹쳐서 퍼펙트 스톰으로 지금 너무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사실 그 소셜 플랫폼의 여러 가지 미디어를 보면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막 이렇게 월세가 이만큼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되냐, 나 지금 이거 관리비도 못 내겠어 하고 막 종이 팍 던지고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집값을 살펴보자고요. 미국 집값. 자, 미국 집값 인덱스를 살펴보면 미국도 여기 중간에 한 번 딱 내려오고 계속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집값이 어땠죠? 조금 하락했죠. 그렇죠? 프라이스 인덱스가 좀 하락했는데 미국은 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인플레이션도 안 잡히죠. 금리는 고금리죠.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여기 크게 한번 웅덩이가 파져 있고 RSI가 계속 과매수권이에요. 그렇죠? 차트도 여기에서 한 20%가량 하락했었고 계속 오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 그럼 왜 떨어졌어요? 여기는 왜 떨어졌어요? 바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 리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리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리만 브라더스. 다들 아시나요? 이게 엄청난 부동산 위기를 가지고 왔었던 그 2008년도 세계 금융 위기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금융 위기가 왔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폭락했다. 그게 바로 한 20%가량 폭락했었던 바로 이 가운데 웅덩이 파인 요 자리예요. 그래서 요 때를 제외하고는 미국 집값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차트를 읽을 때 요런 조정 파동이 나오면 1대1이 어딘지 그 라인을 잡아요. 근데 지금 1대1 라인을 살짝 넘어섰어요. 보통 1대1 정도 되면 이 조정 좀 오나 했는데 약간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다시 상승한 상태예요. 그래서 채널 상단, 이거는 이 채널을 여기다 맞추니까 이게 지금 상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 위에는 사실상 채널 상단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상단이었던 이 채널은 뚫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뚫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1대1을 일단 뚫은 상태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하락한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아직도 너무나 힘든 집값과 계속 오르기만 하는 집값, 그리고 월세에 당연히 허덕일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 노동시장이 너무 견고해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현재 위기입니다. 사실 작년 5월인가에 2023년 5월 정도에 일론 머스크, 다들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막 그 중국에 이제 갔을 때 방문을 했을 때 미국 집값 폭락할 수 있어요. 미국 집값 지금 버블 심각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 많이 했고 사실 뭐 상업용 뭐 부동산 공실이 어쩌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이 도표로 딱 꺼내놓고 봤을 때 집값은 아직도 오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아직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말고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중국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건 지금 이제 차이나의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최근에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들이 있어요.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헝다그룹이라고 있어요. 헝다그룹. 그래서 그 헝다그룹이 문제가 생기면서 연쇄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에서 재벌들이 손실금이 135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35조 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중국 부동산이 폭락을 했어요. 최근에. 우리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예요. 여기 수치를 보시면 마이너스 2.2. 중국 사람이라면 사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점인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동산의 집값은 너무 이게 와리가리가 심한 거죠. 위아래가 지금 너무 심한 겁니다. 사실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상황이 또 부동산이 약간 안정적으로 이렇게 돼줘야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또 아주 안정되어 있는 사회라고는 지금 볼 수가 없죠. 매우 힘들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볼 때 이런 현상을 여기랑 여기를 이제 이중천장이라고 합니다. 더블 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블 탑을 찍으면 보통 크게 한번 폭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트 분석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그래서 지금 더블 탑을 완성하고 쭉 하락해서 되돌림 7, 8, 6 정도 자리가 온 상태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하모닉 이론 또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하모닉 이론으로 보면 만약에 이 차트 위에 이게 지금 패턴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그리고 886짜리 정도 보고 아 여기 되면 여기가 고점이구나 이때 사야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 RSI 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과매도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 덤핑을 했고 지금 덤핑에 아래쪽에서 지금 맥을 못 추고 있구나라고 하고 언제나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겨울이니까 봄은 온다. 그러면 언제 사면 될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중국은 지금 미국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부동산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재벌들이 폭락을 하면서 굉장히 부동산이 힘든 시기입니다. 여긴 지금 너무 폭락해서 살기가 힘들고요. 그렇죠? 미국은 너무 비싸서 지금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인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뉴욕 연방은행 보고서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대상이겠죠? 물었습니다. 향후에 내가 미래에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50%가 안 되는 40%가 내가 미래에는 아파트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콘도 살 수 있어요. 미국에는 다 아파트는 아니니까요.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50%가 안 되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한 것이고 또 어떤 통계에 의하면 4명 중에 1명 꼴은 그냥 포기를 하고 산다고 합니다. 난 평생 그냥 집 사는 거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4명 중에 1명 꼴이라고 합니다. 너무 비싸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또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 옛날 같으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 절대 제 세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서 돈 벌면 월급 받아서 집 살 수 있어. 이런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 월급 받아서 이거 차곡차곡 모아서 은행에서 예금 들고 적금 들고 하면 나 한 10년 일하면 집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게 우리 윗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이거 돈 모아서 이거 언제 집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 마찬가지겠죠. 미국도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 새로운 취미가 붙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비포 애프터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그래서 이게 모은 사진인 거 했더니 그 미국의 이제 세대들이 집 사는 걸 포기한 그런 세대들이 새로운 흥미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월세집인데도 내 집처럼 수리를 막 하는 겁니다. 내 집처럼 수리를 해서 개조하는 거에 만족을 하고 그 개조해서 내 집이 예뻐지고 내가 그런 공간에 사는 것 자체를 돈을 아끼지 않고 그냥 수리를 한다고 해요. 그냥 집 살 생각 아예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남의 집에서,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를 살 때는 남의 집인데 내 맘대로 어떻게 수리를 해. 그리고 이거 나중에 내가 잘못 뜯었다가 이거 나보고 이거 물어내라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남의 집 예쁘게 꾸며서 뭐해, 내 집 예쁘게 나중에 꾸며야지? 이러고 참고 안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사나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 지금 미국에서 붐이 일고 있는데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아니면 리모델링 뭐 이런 새로 뭔가 개조해서 그냥 월세집인데 개조해서 내 맘대로 바꿔서 하는, 월세비보다도 10배 정도를 투자해서 개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대표적인 원인 3가지를 이제 적어온 거예요. 첫 번째, 지금 현재 고금리다. 지금 최근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을 했어요. 미국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했지만 그래도 고금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그리고 공급량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고 인기 지역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틈새를 노리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의 금리 차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고금리라고. 왜 금리가 높다고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금리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과거에 2000년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 앞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990년도 이후에는 거의 최고점에 다다랐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산 사람들 한 20, 30년 동안에 이 정도 금리 또는 이거보다 낮은 금리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그러면 보통 이런 게 몸에 배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금리를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우리 코로나 때도 굉장히 금리가 낮았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을 너무 강하게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1990년대 이후로 굉장히 고점에 해당하는 금리 수준인 거예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수평 저항 라인. 기존에 이런 고점을 찍고 내려갔던 요런 거 근처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도 한 요 정도 오면 내려갈 거야 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 저항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금리 인하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곧 하겠구나.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때 한 몇십 년 동안에 봤을 때 여기가 좀 고점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현재 지금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는 올해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약간의 실망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아직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추세선을 또 그릴 수가 있어요. 추세선을.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좀 뚫고 올라갔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는 돌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강하게 올리는 구간이 될 것이다.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보통 이렇게 하면 추세선을 뚫어야 되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적인 고점에서 약간 저항에 부딪혀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해도 한 번 정도 더 하고 내려갈 것이다. 아니면 여기서 쭉 고점 금리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보통 그럴 때 또 뭐 한 요 추세선 따라서 요런 데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차트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살펴보면 차트가 이렇습니다. 지금 10년물이 자꾸 오르고 있으면 증시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6인데 앞으로 향후 5%나 5.5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10년물이 계속 오르게 되면 우리가 힘든 경기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년물을 항상 살피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지금 살펴보면 일단 향후 한 1, 2주 정도로는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최근에 금값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금의 가격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안전자산 해지로 해서 지금 금 장기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상승폭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승승장구 중입니다. 이 자산이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사실 여기 보시면 이 고점이 2012년도예요. 그쵸? 2012년도인데 내가 만약에 2012년도에 고점에 샀어. 금이 좋다 그래서 샀는데 자꾸 사자마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게 복구하기까지는 2012년도에 샀는데 2020년이 돼야 원금이 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 대비하면 뭐죠? 손실인 거죠. 아직도 손실일 수도 있는 거죠.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하면. 그래서 이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 그래서 이제 금이 각광받고 많은 사람들이 금테크에 투자를 하면서 집을 구입하지 않고 월세나 전세로 살면서 금 투자를 좀 해볼까, 금테크 이런 거에 한번 눈을 돌려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듯합니다. 금의 주가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패턴상으로 하면 이게 보통 컵 앤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차트에서 표현하는 용어로 이제 여기가 컵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컵. 그리고 여기가 이제 컵을 잡는 손잡이 모양. 그래서 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머리만큼 상승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면 머리까지의 상승분을 대략 이렇게 재서 이렇게 핸들 손잡이에 딱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얘가 만약에 컵앤핸들 패턴이 정석적으로 좀 잘 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RSI 상으로는 과매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과매수에서 다시 찍고 내려와 봐야, 다시 정상 범주로 내려와야 그 과매수 구간이 끝났구나 하는 것이고, 지금 사실 이 정도 상황에서는 이제 과매수의 시작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테크 하신 분들 축하드려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즘 금 가격이 굉장히 좋았고 금테크가 좋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 대비하고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경제가 힘든 걸 생각하면 이런 상품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거로 생각해요. 일단 환율이 현재 이제 옛날에 또 막 한참 올라갈 때는 1,400원 찍고 1,500원도 가나 뭐 이러면서 사상 최고 경신했다 했던 게 벌써 엊그제 같아요. 그쵸? 2022년도였으니까요. 그때가 2022년도 이후에 환율이 하락을 하였고, 최근 다시 상승을 해서 다시 1,400원에 도달을 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차트상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하모닉 이론을 연구하는 하모니는 하모닉 이론 요 패턴을 그려서 설명을 해요, 보통. 그래서 이 패턴상으로 봤을 땐 나비 패턴이 조금 길게 나온 그런 수준이다. 보통 1.27에서 이렇게 길게 가면 좀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상으로 봤을 때 환율이 향후 가까운 미래에는 소폭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 구간이 이제 1,354원이 오는지, 그리고 1,326원이 오는지 해서
조금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보이고요. 환율상에 주봉해봤자 이거 환율이기 때문에 막 등락폭이 막 심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최근 매물대를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 이쪽 0.618 구간 근처가 되고 여기가 채널 하단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좀 내려와도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베어리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환차익을 고려하신다 그러면 이 패턴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함께 환율이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나라 일본이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버블 폭락 사태, 그리고 일본은 엔저의 시대, 우리는 엔저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 여행 상품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일본 상품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고 사람들이 지금 제주도 갈 게 아니라 일본 가야 돼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일본 엔화가 지금 너무 싸 이러면서요. 자, 그래서 그 정말로 힘들었던 일본의 시기에서 이제 총리 바뀌고 하면서 이제 좀 살아나고 워렌 버핏이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냈죠. 워렌 버핏 다들 아시죠? 워렌 버핏이 일본의 5대 상사, 5대 무역 상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수십 % 지금 나온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번에도 옳았다라고 다들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환율을 살펴보면요. 자, 이제 이 차트가 있고, 그러니까 USD가 앞에 나오는 USD JPY, 그러면 일본 엔저로 얼마다를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하면 JPY가 먼저 나오고 USD면은 통화가 이제 기준이 USD가 되는 거죠. 뒤에가 여기 표시되는 통화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일본이 이게 수치가 여기서 일본 엔화가 높게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미국 달러 엔화 대비해서니까 높게 나오면 안 좋은 거고 낮게 나오면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 되돌림의 382 정도에 거의 도달했어요. 방금 로그 차트에서 이제 선형 차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전체 되돌림의 382 정도가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반대로 봤을 때 보통 파동을 보고 할 때 1대1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로 보통 보는데요. 지금 로그 차트 상에서 봤을 때 1대1의 자리가 거의 다 와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화 이런 환율도 조금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나는 그러면 좀 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이고 한번 투자를 해서 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번 잘 좀 살아남아 볼까 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테크에 이어서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오시면 생각해놨다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현존하는 가장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계십니다.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주식 중에 여러분 그게 있어요. 뭔 줄 아시나요, 다들? 이렇게 먹는 건데 코카콜라죠.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 주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그런 시절에도 우리가 누구나 그래도 콜라 하나는 쉽게 사 먹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고금리, 물가가 높고 살기가 어렵고 이럴 때에도 이런 경기에서도 살아남는 기업이 바로 있을 수가 있다. 뭐냐면 우리가 적은 비용의 지출로 사람들에게 큰 만족을 주는 그런 제품 판매하는 그런 기업 코카콜라를 좋아하고 그런 기업이 굉장히 좋다고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목이 지금 하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이 왼쪽에 보이시는 거 아시죠? 이 라면 좋아하시나요? 바로
불닭볶음면입니다.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인데 이게 매출이 80% 이상 꽁충 뛰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물가가 엄청 고금리에 물가도 너무 높고 사람들이 한 끼 점심값으로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00원입니까? 뭐 이런 서베이 조사도 요즘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고금리 고물가니까 사람들이 점심값을 아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점심값도 아끼고 회식값도 아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바로 불닭볶음면이 인기가 끌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또 이유는 물가 말고도 이제 뭐 K푸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K푸드 중에도 얘도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일반 레스토랑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또 굉장히 수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이 이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삼양식품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굉장히 많이 오른 이 주가는 불닭볶음면 덕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이럴 때 만약에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의 아이디어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비싼 몇백만 원짜리 옷은 못 사 입어도 내가 아주 미슐랭 원스타에 가서 고급스러운 밥은 못 먹어도 불닭볶음면 정도는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한다면 굉장히 적은 비용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삼양식품 굉장히 많이 올라서 혹시 주주분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함께 즐거운 상상을 해봤어요. 하늘에서 한 20억 정도 똑 떨어지면 우린 무엇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한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해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하모린의 슈퍼마켓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